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영화 속에서만 보던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내 손안의 비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구글 제미나이의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체 기능만으로도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해서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측면 버튼을 눌러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하거나 헤이 구글 이렇게 음성으로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에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측면 버튼과 음성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구글이라고 있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이스 매치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시면 음성으로 구글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음성 호출을 원하시면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음성에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매치 모델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호출해도 반응하게 되겠죠.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보이스 매치 모델 학습시키기 선택합니다.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헤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줘.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자, 그러면 내 음성에 반응하게 되겠죠. 헤이 구글이나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기기에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음성 인식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저장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녹음된 파일이 구글에서 사용될 수가 있죠. 자, 이게 찝찝하시면 나중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음성에 구글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이 음성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측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구글을 호출할 수도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호출을 하면 좀 쑥스럽죠. 그럴 때는 측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측면 버튼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셔서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될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혹시 구글 외에 다른 인공지능을 쓸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앱들도 실행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챗 GPT도 있죠.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하려면 구글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죠. 측면 버튼이나 음성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해서 스마트폰을 제어하거나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볼까요? 우선 음성으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전화 걸어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드릴까요? ib컴퓨터교육.com ib컴퓨터교육.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27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문자 보내주세요. 어떤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연락처 이름을 알려주세요. IBM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ib교육.com입니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네, IBM님에게 다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ib교육.com입니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보내도 될까요? 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문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됐죠?
일상에서 또는 운전을 하다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성으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나에게 온 문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알림 접근 권한이 없어 수신된 메시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설정에서 권한을 자, 이렇게 구글이 메시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눌러서 권한 부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 그 외의 기능 중에 권한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와요. 자, 열기 버튼 누르고 권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금방 깜빡이는 게 보였죠? 자, 구글의 권한 설정, 알림 접근 허용하겠습니다. 자, 체크했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에 접근을 할 수 있죠? 그 문자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현재 수신된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 현재 수신된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는 오늘 온 메시지나 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송을 한 다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왔죠. 자, 이 문자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총 1개의 메시지 알림이 있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ib교육닷컴K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장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체 메시지를 들으시겠어요? 여기서 답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바로 답장도 가능하죠. 하단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에는 직접 여기 있는 입력창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꺼져 있을 경우에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싶으면 다시 마이크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일 온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G메일이 되겠죠. 헤이 구글, 메일 읽어주세요. 어떤 메일을 읽어드릴까요? 보낸 사람,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 등 찾고자 하는 이렇게 보낸 사람, 제목,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말을 하게 되면 내 구글 G메일에서 해당하는 메일만 찾아주게 되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내가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죠. 음성으로 누구에게 온 메일 알려줘 또는 이런 제목의 메일 알려줘 하면 전부 그 내용을 찾아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온 메일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 메일 읽어주세요. 가장 최근에 받으신 메일은 오늘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46분 자, 이렇게 전부 읽어주게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일시 정지를 누르면 읽던 내용들을 멈춰주고요. 다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메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메일을 찾지 않고 원하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자, 또는 읽은 메일에 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죠. 헤이 구글,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은 볼륨 조절이라든지 화면 밝기, 손전등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도 있겠죠. 헤이 구글, 블루투스 꺼주세요. 블루투스를 껐습니다. 상단 퀵 패널을 열어볼게요. 블루투스 꺼져 있죠? 헤이 구글, 블루투스 켜주세요. 블루투스를 켰습니다. 자, 블루투스 켜졌네요. 자, 그 다음 손전등도 켜볼까요? 헤이 구글, 손전등 켜주세요. 손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전등 켜진 상태죠? 다시 마이크 버튼 누르고 손전등 끄겠습니다. 손전등 꺼주세요. 손전등을 끄고 있습니다. 헤이 구글, 화면 밝기 올려주세요. 밝기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를 위해 밝기 설정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기능을 구글 어시스턴트가 제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바로 열어주게 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헤이 구글, 음량 올려주세요. 음량을 10% 올렸습니다.
이렇게 음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바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앱도 실행할 수 있죠. 헤이 구글, 유튜브 실행해 주세요. 유튜브도 실행이 되죠. 이렇게 앱도 실행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ib96.com 웹사이트 열어주세요. 자, 웹사이트 열렸죠? 자, 그런데 이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열 경우에는 IB는 영어고 96은 한글로 말을 할 경우에는 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부 영어로 말해야 돼요. 자, ib96.com 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열어줍니다. 하지만 ib96.com이라고 하면 인식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영문 주소일 경우에는 전부 영문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정도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헤이 구글, 일정 만들어 주세요. 어떤 일정을 만들어 드릴까요? 제목, 날짜,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오후 3시 30분. 오늘 오후 3시 30분으로 거래처 미팅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미팅 일정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내 일정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일정을 말해주게 됩니다. 헤이 구글, 오늘 일정 알려주세요. 오늘 2025년 12월 9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미팅 오후 3시 30분. 자, 이렇게 일정 기록과 일정을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주차 구역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차량 찾는데 한참 헤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상단에 있는 라이브의 화면 공유하기를 이용을 해서 주차 구역을 기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주차 구역을 음성으로 말해줄 수도 있겠죠. 주차 구역 지하 3층 A16 기억해 주세요. 네, 요청하신 내용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설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차량이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헤이 구글, 주차 위치 알려주세요. 주차 위치 안내. 저장된 정보에 따르면 주차 구역은 지하 3층 A16입니다. 네, 대단하죠? 거의 개인 비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이어리 같은 곳에 기억할 필요 없이 전부 제미나이에게 기억을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도 제미나이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내용도 다시 들을 수 있죠.